눈은 안 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형이 다 해결해 드릴게요.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또한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군인이 가장 서러울 때 머리빨 못 살릴 때라고 하잖아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서러움이 사라진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뭐야? 그렇죠. 자, 오늘도 현장에 나와 있는 슬리피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슬리포터. 네, 머리빨하면 빠지지 않는 남자 슬퍼터입니다. 휴가 때 군인 티나는 짧은 머리 때문에 슬퍼했던 병사분들, 그동안 간부의 긴 머리가 부러우셨죠? 이제는 그런 마음 쏙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네, 슬포터도 아시겠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그 피 끓는 청춘들은 머리 길이 1, 2mm에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존의 육군의 경우 간부는 모자를 썼을 때 귀 위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였죠. 반면 병사는 앞, 윗머리는 3cm 안팎, 옆머리, 뒷머리는 1cm 이내였습니다. 어찌됐건 간부는 가르마를 탈 수가 있고 병사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병 간부의 두발 규정을 달리할 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준수 측면에서 병사에게도 스포츠형, 간부 표준형의 선택권을 주도록 국방부 가이드라인 하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군은 이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점검 등 과정에서 강제로 두발을 자르는 등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은 빠르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병사들의 함성 소리가 현장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신하영 앵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신하영 앵커. 네, 다시 스튜디오입니다. 네, 그동안 군인들의 짧은 머리는 위생 관리부터 부상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는데요. 다만 간부와 병사가 다른 규정이라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여겨져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몇 년 전부터 군인권센터에 이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아, 장병들의 행복권이 드디어 지켜지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근데 병사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겠네요. 대박이다. 진짜 예전에 정말 진짜. 그 간부들은 가르마 타고 네. 우리 병사들은 육공 트럭 탔거든요. 뭘 타긴 탔네요. 모두가 행복한 군대, 이게 바로 저희 행군기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도 축제 분위기로 시작해 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살아봐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부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아, 살다 보면 말이죠. 누구한테 나의 고민을 말할지 말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네. 특히 연애에 대한 건 더 그런데요. 오늘 고민을 보낸 분은 친구한테 연애사를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른 들어보실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시렵니까. 아이고. 여기가 연애상담 맛집이라길래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애매해서요.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실래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 여친이랑 했던 깨톡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오빠 뭐해? 6시 넘었는데 폰 안 받았어? 오빠 개인 정비 시간 아니야? 5분 뒤. 아, 자기야 미안. 5분 지각했다. 기다렸어? 이런 귀염둥이. 뭐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 늦지 말고 시간 지켜서 연락하라고 했잖아. 알지. 근데 선임이 자꾸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미안. 아니 대체 톡 하나 남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데? 깨톡 보내고 얘기해도 되잖아. 알겠어. 미안. 다음에는 안 늦을게. 화내지 마. 약속한 거 꼭 지켜 오빠. 나도 저녁 때마다 시계만 보고 있느라 힘들단 말이야. 그럼 항상 고맙지. 나한테는 우리 수민이가 1번이야. 맞다. 그럼 오빠 내가 1번이니까 이번 휴가 때 계속 나랑 있을 거지? 첫날은 대학교 애들 보려고 얘기 중인데. 대학 친구는 지난 휴가 때도 봤잖아. 그리고 전에 말한 오빠 동기 아영이라는 사람 별로야 나. 아영이? 그 축구하는 신하영?
왜? 아, 맨날 오빠 인별그램 와서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잖아. 에이, 자기가 여사친이랑 연락하지 말래서 따로 통화도 안 하는데 뭐. 아, 몰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휴가 때도 다 같이 만날 거 아니야. 아, 그냥 나랑 놀러 가자, 오빠. 일단 애들이랑 얘기 좀 해볼게. 짤랄랄랄라. 여보세요? 아이고 여친 생기고 잠수 타신 분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나? 짜샤! 단톡으로 맨날 얘기하면서 뭘 또 그러냐. 아 그니까 톡으로만 하지 전화는 왜 했어? 아 저기 이번에 애들 다 온대? 아니 다는 아니고 그 몇 명 못 오는 것 같던데. 아 다 못 온대? 그러면 그 다음에 볼까? 야이. 뭔 소리야 지금? 챙긴다고 다들 알바 빼고 날짜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아니 우리 지난 휴가 때도 봤으니까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야 너 솔직히 말해. 너 또 그 여친 때문에 그러지? 빨리 풀어. 어? 너 딴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아 우리 수민이가 나를 좀 많이 좋아해. 그리고 알잖냐 나 몇 년 만에 연애하는 거 형님 좀 도와줘라 좀. 그래. 네 얼굴 그 잣상에 어? 연애하는 거 당연히 감지덕지하지. 근데 네 여친 좀 심한 거 아니냐? 너 아영이 전화랑 깨톡도 다 씹는다며. 그것도 네 그 저 여친 때문 아니야? 아니 걔가 질투가 좀 많아. 근데 뭐 내가 군대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난 네가 잡혀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정도면은 그 저기 그 어? 가스라이팅인가 뭔가 그거 아니야? 어? 그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이 멍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요구가 단순히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걸까요? 아 불행한 사랑이 그 상담 맛집이라고 소문난 건 좋은데 오늘 쉽지 않은 주제가 나왔어요. 네. 최근에 각종 미디어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예, 많이 들리죠. 그쵸. 네, 언젠가부터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아,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저만 해도 대략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가스라이팅은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아내를 교묘하게 속여서 정신을 쇠약하게 해요. 결국 아내는 남편의 거짓말을 다 진실로 믿게 되고 그렇게 계속된 좀 지속된 암시를 하면서 심리적인 지배를 하는 하나의 좀 정서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 등 연극에서 네. 유래된 거군요. 가스라이팅이 화두가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연인 관계뿐 아니라 뭐 가정, 회사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고 보통 권위와 서열이 높은 사람이 이 사소하지만 지속된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려. 네 결정대로 하면 손해볼 거야. 이건 꼰대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한다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 오늘따라 말 진짜 이상하게 하네. 다 이거 너에게 도움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자주 말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본인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못 느낀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대부분 자신의 속내를 교묘하게 감추려고 하니까요. 심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피해자를 존중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수단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자는 주관이 뚜렷하지 않고 관계가 이제 편향되어 있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말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요. 회사나 가정의 경우는 상하 관계, 수직 관계니까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연인 사이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연애는 보통 이제 자존감이 낮고 애정을 갈구하는 이에게서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하나 본인의 뜻대로 하려는 행동이 쌓이고 이 상대방이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간섭을 하면서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말 그대로 정서적 폭력이에요. 네, 지금 고민장병은 여자친구랑 문제가 전혀 없다가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는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거잖아요.
고민장병이 오해 부분이 뭔지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죠. 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사친이랑 연락하지 말고 여사친이 SNS 댓글 다는 것도 좀 경계했잖아요. 이제 가스라이팅의 특징 중 하나가 주변 관계를 차단하려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 인물을 차단하고 나만 보게 만들고 돌아갈 곳이 없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차단을 요구한다면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깨통만 봤을 때 두 번째는 늦지 말고 시간 딱 지켜서 연락해라고 한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 거잖아요. 군대인데. 네, 연인 사이 가스라이팅은 사소한 상황을 요구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어나서 전화해. 너 30분 안에 답장해. 짧은 옷 입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일어나면 전화에는 맞는 말 아니에요? 뉘앙스에 따라서 자면서 전화할 수 없으니까 일어나면 전화해야지. 일어나면 바로 전화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일어나서 전화하면은 잘못된 거죠. 앉아서 전화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연에서 보면 그 솔직히 많은 연애들이 이제 내 애인이 이성 친구랑 연락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싫어. 네,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절이죠.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바로 연락을 달라고 하는 것도 근데 또 멀리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고 이런 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동의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애와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당연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은 이유 불문하고 절대 안 됩니다. 범죄죠. 남녀 사이의 애정 싸움을 모두 근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인 사이 가스라이팅의 기준 궁금하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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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러면 또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연인 사이 가스라이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유독 예민하게 느껴진다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자꾸 의심한다면 마지막으로 심리적 모욕감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당신의 연인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단순한 애정 싸움이겠죠? 지금까지 지수민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민장병에게 연애에 대한 조언 전에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의 뇌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 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뭐 옛날에 히스테리, 콤플렉스, 징크스, 아바타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유행이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되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방송이나 콘텐츠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오남용되면서 뭐 잔소리, 비판, 비난, 걱정, 충고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걸 모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하나로 몰아가는 일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단어 자체에 과몰입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방어기제의 도구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 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반려견 강아지를 가끔 동네 친구한테 맡겨요. 네. 근데 어느 날 강아지가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강아지한테 가스라이팅 했니? 너 가스라이팅 했구나, 우리 강아지한테. 반성하게 됩니다. 네네. 네, 너무 오남용한 게 맞아. 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난주에도 제가 그 양말을 좀 뒤집어서 벗어놨더니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이 말 한마디에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 반성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고민장병이 저에게 보내준 사연을 보면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심리적 모욕감이나 위축, 또 판단력 상실 같은 건 못 느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한 얘기를 듣고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인끼리 충고나 잔소리는 물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친의 말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구의 이야기가 여친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미끼를 던지는 그런 게 아닌가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고민장병 친구한테 한마디를 할게요.
남의 연애사에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 데이한테요? 네, 데이 씨. 유대희 씨! 근데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위그. 그러니 본인 연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이 상담 맛집인 거 다들 아시죠? 장병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네. 드디어 인건성이 없어졌죠. 자, 불러볼까요? 자손이요? 슬리피 씨 아, 네. 오늘 좀 기분이 어때요? 구체적으로 오늘 기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개인적으로 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죠. 또 오랫동안 고생했던 또 일들이 또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분이 뭐 날아갈 듯 아 그러면 가볍다. 아 가볍다. 가볍고 날아갈 듯한 버전으로 오늘 인권성 부탁드려볼까요? 오늘 좀 쉽다. 쉬운 듯 어려운. 가볍고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돼요? 천중이란 말은 저는 왜 또 다른 이름 에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날아가는 느낌 드셨나요? 가벼운 느낌. 굉장히 가볍네요. 자, 모든 일을 끝내고 집에 가면 각자 쉬게 되잖아요. 네. 그때 다들 뭐 하십니까? 집에 갔어요. 다 일이 끝났어. 딱 끝나고 딱 옷 갈아입고 씻고. 네 누워서 씻고. 핸드폰 하다가 밥 먹고 자고. 씻고 자고. 저는 뭐 회장님 눈치 좀 보다가 뭐 꼭 할 일 없을 것 같으면 저는 안마 의자에 앉아서 너튜브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죠. 군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힐링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병들의 힐링 타임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 불러볼까요? 자손이 형!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개인 정비 시간엔 이렇게 독서. 이병. 뭐지? 그렇죠. 이등병은 뭐 일단 수영복 쓰고. 일병. 맞다. 좋은 생각은 진짜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다. 따뜻한 집밥.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2주 정도 남았을 때다. 내 군생활은 이제 500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상병. 상병. 병장. 수영복을 효자손. 부르지 어딨어? 이게 어딨어? 야! 싸지방. 이병. 일병. 몇 시야? 상병. 몇 시야? 아이씨. 계속해. 아이씨. 병장. 뭐야? 대박이다. 몇 시야? 회장님, 곧 있으면 점호 시작합니다. 알았어. 맨날 군대에서 휴대폰을? 뭐야? 야,
몇 최승규. 뭐하냐? 핸드폰 충전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네. 야, 여기 상병장 충전하는 거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자랑이냐? 아닙니다. 야, 짬만 되면 저기 침상 구석 가서 충전해라. 알았냐? 야, 이건 불교차. 너 지금 몇 시인데 벌써 핸드폰 사용하라고 하냐? 6시부터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6시 딱 되면 사용하라고.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고참들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몰라? 아, 맞다.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너?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병자들 핸드폰 다 쓰고 있는 거 확인하면 그때부터 써. 알았어? 아하, 그래요. 군인에게 개인 정비 시간은 사실 뭐 편지보다 더 소중합니다. 다음 날 훈련을 하려면 그 전날 몸도 마음도 쉬어줘야 살아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개인 정비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여자들한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유 시간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쉬는 것도 있지만 일과 후에 개인 활동, 전투, 장구류, 손질이나 뭐 빨래 등등 이 전시 상황에 즉각 출동을 할 수 있게 스스로 정비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 뭐 저녁밥도 먹고 저녁 점호도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밖에는 또 편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부대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정비 시간은 보통 일과 이후에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제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자 뭐 재충전이고 활력소죠. 이 시간이 없다면 사실 진짜로 군 생활을 버틸 힘과 의지가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은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단체 활동을 하는 군인에서 개인으로 돌아가서 사생활의 자유, 행복 추구권, 휴식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자선 영상에서는 계급별로 보는 책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이 자리에서 양심 선언. 솔직히 양심에 손 얹고 한번 말해봅시다. 네. 자, 우리 예비역 분들은 복무 시절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나는 군대에서 책을 많이 봤다. 양심적으로 손 들어주세요. 한 분. 네, 우리 법무관님. 있긴 있어. 네. 있긴 있죠. 그렇구나. 네. 나머지 분들은 왜 손 안 들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 뭐 뭐 하셨나요? 제가 안 좋은 읽고. 생각, 네. 그 영상에 넣은 좋은 생각은 진짜 많이 읽었어요. 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으면 저도 자신 있게 손을 들 텐데 그 뒤 이제 숨은 그림 찾기라든가 그리고 명언이지 명언. 그쵸? 명언. 명언만 봤어요. 저는 그 독서파가 아니라 좀 약간 뮤직파였어요. 뮤직. CD 플레이어. 밖에 음악을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네. 음악을 좀 많이 들었어요. CD 필요. 네네. 네. 되게 반성하게 되는 게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비독서파여가지고 저는 이제 독서가 마음의 양식을 싹 해준다는데 전 독서보다는 오히려 너튜브가 좀 더 마음의 양식을 싹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보생일 때 말씀하셨듯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독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끼리 읽은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읽고 나서 이제 소감도 얘기하면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해서 독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책은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책. 잘 안 읽은 것 같긴 하네요. 야. 예.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아직 머릿속에 이제 남는 건 좀 없는데. 거짓말이었군. 헛독서. 자, 일단 행군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장병들은 책을 많이 보나요? 제 주변 남사친들 얘기 들으면 책이 이제 생활관에 굴러다닌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근데 독서파가 꽤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독서를 좋아하는 그 특유의 마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도서관에 방문하는 장병들도 꾸준히 있고 독서 토론 동아리도 부대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독서 마니아는 사실
많지 않죠. 근데 군대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스스로 책을 찾지 않을 게 뻔하니까 진중문고라고 해서 부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구비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스테디셀러는 기본이고 베스트셀러, 소설, 자기계발서 그리고 요즘에는 웹툰이나 무협지도 그쵸,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 책이라는 게 그 한 3권에서 많게는 5권 정도 쌓으면 배기기가 딱 좋거든요. 딱 좋은 높이. 예, 그런 용도로는 네.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사단 독후감대에 나가려고 억지로 책을 많이 봤대요. 왜냐하면 이게 기능사 시험 그 합격했을 때보다 휴가를 더 많이 준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 봐서 뭐 휴가 받고 뭐 이거보다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남자 제가 왔습니다. 슬리피의 군대 TMI. 왠지 먹지. TT. 나라를 지키는 장병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지원하는 거 다들 아셨나요? 아니요?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바로 병 자기 개발 지원금 제도입니다. 독후감 잘 쓰면 뭐 휴가 갈 수 있다더니 뭐 뭘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지원금이면은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지원금. 군 복무 중에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매 비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0만 원을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 자격 시험이나 어학 시험, 뭐 각종 능력 검정 응시료와 도서 구입비, 영화 관람 등등 자기 개발 비용을 사용 후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나라사랑 포털에 올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와, 그러면 책을 살 수 있게 지원까지 해준다는 거잖아요. 아, 이 정도면 책을 안 볼 이유가 없겠는데요? 저라도 보겠어요. 우리 두 현역분 말 나온 김에 복무 중 읽으면 좋은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비독서파라서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 독서 토론 동아리 회장한테 직접 물어봐서 엄선된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러셀의 뭐 서양 철학서를 강추하더라고요. 야, 어렵네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독서를 잘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제 읽으면 좋은 책으로서 배달의 국민 대표님이 쓰신 김봉진 작가의 책 잘 읽는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접하고 쉽게 읽는 방법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싸지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봐도 저는 진짜 낯설어요. 군대에서 PC방처럼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저도 전부터 궁금했는데 이 군대에 있는 컴퓨터로 뭐 하는 거예요? 뭐 PC방 비슷해요? 막 뭘 하고 막 이러나? 비슷한데 다릅니다. 일단 나라사랑 카드에서 알아서 소정의 금액이 나간다는 거 PC방은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PC방에 가면 뭐 합니까? 보통 뭐 인터넷 정보를 받아 좀 돌아다니다가 SNS 하다가 이제 게임을 하죠. 네. 하지만 싸지방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불건자 사이트나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그래서 TV나 뭐 만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싸지방 가서 할 게 많지 않겠는데? 예? 사실 그 SNS 몇 시간씩 하지는 않잖아요. 뭐 남자들 보통 이제 게임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핸드폰 쓰기 전에는 줄 서 있었거든요. 저 때 줄 서 있었어요. 왜냐면 SNS를 못 하니까. 그렇겠네요. 요즘 군대가 또 어떤 군대입니까? 이제 싸지방에서는 게임을 못 하지만 게임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예. 부대에 따라서 e스포츠 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요? 대박. 그래서 소환사의 협곡부터 뭐 현장 전투, 별들의 전쟁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야 진짜. 예. 심지어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회를 여는 부대도 있다고 합니다. 야, 이쯤 진짜 개인 정비 시간이 활력소라는 말이 많네요. 근데 이제는 부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싸지방이나 e스포츠룸도 인기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덜 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으로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 뭐 유행하는 거 모른다고 이제 타박받고 그랬거든요. 뭐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맞아요. 요즘 군인들은 그런 것도 없겠어요, 진짜. 네, 평일 저녁이랑 주말에 연락도 잘 되고 SNS나 너튜브, 인터넷도 다 되니까 이 사회와 단절이란 말은 진짜 옛말이죠. 그러겠네. 특히 연애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뭐 소통부터 취미생활, 뭐 자기개발도 수월해졌고 가장 좋은 점은 연애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진짜. 그렇죠.
하지만 슬프게도 연애 시작은 지금도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 사용 후에 내무 부조리에 관해서 인권 존중센터, 국방부 인권과를 통해서 고충 제기를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무 부조리가 공론화되고 처벌을 강화해서 선진 병역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사용의 장점은 너무 많지만 사실 딱 하나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화 단절이 심해졌잖아요. 앞으로는 하루에 5분씩이라도 눈을 보고 얘기하면 좋겠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며 이 정이 오가는 건데 진짜 아쉽더라고요. 좋아하시네요. 눈을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엄청 크네. 몰랐네요. 네. 자, 행복한 개인정비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정동주 법무관이 영상 속에서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나요? 네, 오늘은 무려 3개의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불효자의 일기를 훔쳐봤죠.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그렇죠. 이는 헌법 17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이고요. 두 번째로 계급별로 휴대폰 충전 구역을 나눠서 하게 했죠. 네. 네, 이는 헌법 11조, 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의 평등 대우 원칙을 위반한 내무 부조리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병의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도록 하고 사용 시간을 통제하게 했죠. 이 경우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를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로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그러네요. 야, 뭐가 뭐 어마어마한 게 많네요. 자, 이제 남의 인권을 침해했으면 이제 혼나야죠. 이럴 경우에는 어떤 징계들을 좀 받게 되나요? 네, 첫 번째, 불효자의 일기를 훔쳐보는 행위는 일기장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했다면은 품위의무증 위반 사적 지시로 휴가 단축에서 군기 교육에 처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몰래 이제 가져와서 훔쳐봤다면은 법령 중수 의무 위반 기타로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사용한 행위에 준해서 휴가 단축에서 감봉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 휴대폰 충전 구역 설정한 행위거나 휴대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품위의무증 위반 사적 지시에 해당해서 그 횟수에 따라 휴가 단축에서 군기 교육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휴대폰을 쓰면서 많이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통신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 게임,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그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의 접속을 동참하라라고 강요하는 경우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휴가 단축에서 군기교육 10일 이내의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개인정비 시간에 즐거움을 찾고 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게 잘 채우는 거겠죠. 자,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장병의 인권은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려운 인권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큽니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동부터 말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참여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딱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네, 여러분 제대를 앞두고 있는 장병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지? 뭘까요? 뭐 이제 군대에서 벗어나 사회로 뛰어들어야 하니까 뭐 가장 취업. 그렇지, 맞다. 취업. 네, 우리 장병들도 이제 저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20, 30대 MZ 세대를 보면 회사 취업만을 목표로 두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생 10명 중 8명이 회사 취업이 아닌 창업을 꿈꾼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와, 되게 많다. 와우. 자, MZ세대가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서 뭔가 창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길이 막막하긴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병들이 군대에 있는 시간을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습니다. 얼른 모셔볼까요?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 MZ세대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창업 멘토 강요한입니다.
평소에 창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장병들은 벌써부터 귀가 쫑긋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창업에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분야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다양한 창업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MZ세대에 딱 맞는 온라인 창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에 친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창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네, 처음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 20대 장병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맞아요. 문제일 수도 맞아요.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광고비, 판매된 제품 결제 대금 등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판매는 각 플랫폼마다 정산일이 최소 7일에서 최대 60일까지 가지각색입니다. 이렇게 늦은 정산으로 인해 오히려 상품이 잘 팔린다면 수입이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만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병장 월급 한 두세 달 모으면은 창업할 수 있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장병들에 관한 일에는 꽤 깐깐하거든요. 가뜩이나 창업을 신중하게 시작해야 될 텐데 멘토님 저희가 믿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제 어필을 해보자면 네, 현재 너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선발해서 네, 멘토링을 해주는 디렉팅 프로젝트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다. 네, 1기생 중에 멘토링 전에는 매출이 500만 원에서 42일 만에 월 매출 6천만 원으로 네, 12배를 증가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선생님. 대박이다. 네, 그리고 물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사업을 잘 이어나가고 계시고요. 네, 이만하면 장병들을 위한 멘토로도 손색 없지 않을까요? 우리 멘토님은 저희와 함께 네. 장병들을 위한 멘토로 진짜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지만 시간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꼭 휴대폰이 있어야만 온라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병들에게 군대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온라인 창업에 대한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수집, 마지막 3번째가 글쓰기 능력입니다. 글쓰기 능력도 창업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나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목표 설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목표 설정이란 미래의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권씩 온라인 창업과 관련된 서적을 읽을 거야 라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270페이지 책을 목표로 잡은 경우 하루에 9페이지씩 읽어서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거야 라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별거 아닌 계획 같아 보일지라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나간다면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군대를 전역할 무렵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막연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두 번째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너튜브, SNS, TV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부터는 제작자 또는 판매자의 관점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놓는 겁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상세 페이지에 좋은 카피 문구가 있다면 캡처하고 너튜브를 보다가도 획기적인 컨텐츠가 있다면 캡처해서 보관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추후에 내가 온라인 창업을 했을 때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다면 이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은 큰 재산이 되고 벤치마킹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개그 소재로 쓰려고 이렇게 메모를 하거나 뭐 휴대폰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죠. 네, 장병들도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좋은 문구나 콘텐츠를 본다면 간단하게 캡처나 저장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글쓰기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게 좀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온라인 창업인데 글쓰기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네,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설득하는 일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이끌어내려면 설득력 있는 컨텐츠와 문구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료 수집과 동시에 창업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소감 또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실 군대에 있을 때가 아니면 따로 시간 내서 책 읽기 힘들거든요. 네, 글쓰기 능력뿐 아니라 창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 돈과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 사고 방식이 바뀌고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 장병들이 어떻게 온라인 창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네요. 네, 자 멘토님 말씀대로만 한다면 전역할 때쯤엔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된 상태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팔아야 될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뭘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하지? 잘 될지. 초기 자본.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홍보, 사실 홍보.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창업에 뛰어드는 분들은 판매할 아이템 선정에 목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방금 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네. 왜요? 뭐라고?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아이템만 고민하다가 포기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가지 상품으로만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경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힘든 일이거든요. 온라인 창업은 블루오션을 노려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독창적인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그냥 시원하게 창업 초보가 할 만한 아이템 하나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통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아이템을 찾으라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나만의 상품, 좋은 상품을 찾는 것은 온라인 창업을 함에 있어 필수죠. 하지만 아무런 밑바탕도 없이 어떠한 고정 수입원도 없이 나만의 상품 또는 좋아하는 분야의 상품을 찾기 위해 투자를 한다? 이건 도박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상품은 대기업 또는 판매율이 좋은 제품의 파생 상품, 즉 소모품의 버스를 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샤워기 호환용 필터 또는 사과시계 스트랩 같은 거예요. 진짜 작은 것들. 네,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의 호환용이라는 점만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신다면 초보자들이 온라인 창업에 뛰어들기에 이보다 더 팔기 쉬운 제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템 선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 또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초보자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놓치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요즘은 다양한 너튜브 혹은 SNS 매체들을 통해서 네이땡 같은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한 사례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한 사이트만으로 창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상품은 되도록 모든 사이트에 등록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땡에서 검색해서 사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쿠땡에서 구매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처리로 부가세 부담이 조금 있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네이땡 같은 스마트 스토어와 함께 쿠땡 로켓, 쥐마땡, 그리고 11땡 등 온라인 커머스에 입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땡이라고 했지만 다 알겠네요. 네, 다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은데요. 그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스마트 스토어만 공략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와. 네, 약간 패셔니스타답게 옷을 한번 팔아봤어요.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창업에 뛰어들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슬리피씨의 창업 아이템을 예시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 창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먼저 내가 판매할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팔아요. 가격을 정해. 그렇죠. 네, 그래도 해보신 분이라서 조금 이제 감이 있으시네요. 네, 바로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다른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얼마에 판매하는지를 조사해야 나는 얼마에 팔지 적절한 판매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판매가를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상품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팔 것인지 생각해봐야겠죠. 그런데 슬리피 씨가 이 부분은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 뭐죠? 슬리피 씨의 판매 기획이었는데요. 슬리피 씨를 좋아하고 그리고 반려견 퓨리를 좋아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사은품을 증정하는 거였어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칭찬합니다. 제 사진 빼고는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이미 경쟁이 치열했던 콜라겐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제품을 무료로 시음할 수 있도록 박스에 한 포씩 부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맛이 없다면 반품하세요. 네, 라는 슬로건으로요. 네, 이렇듯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걸 어떻게 팔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니즈,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획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같은 상품이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사은품을 하나라도 더 주는 곳에서 구매를 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슬리피 씨의 제품을 예시로 꿀팁을 몇 가지 더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지금 올해 이번에도 해볼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네네. 네,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뭐 지금 서로 지금 광고비를 주고받고 예, 저는 그냥 아니, 이제 예. 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특성상 상품을 구매할 때는 사실 사진으로 상태를 대부분 확인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른 사진에 비해 유독 상세 착용샷이 어두운 느낌이 있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사진 하나로도 구매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상세 페이지를 신경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슬리피 씨의 착용 사진을 보고 구매를 하려다가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야, 그러네. 왼쪽 봤다가 오른쪽 보니까 완전히 위축되네. 쪼그라드네. 그냥 쪼그라드네. 사고 싶은 마음이 쪼그라들어.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했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이때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배달 어플에 안 좋은 리뷰가 하나라도 달려 있다면 사실 주문하기 꺼려지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온라인 창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속적으로 댓글을 관리하면서 소비자가 어떤 불만이 있고 또 어떤 요청 사항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온라인 창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네, 준비 없이 도전했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멘토님 말씀처럼 군대에서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절대 전력 질주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돈, 만을 쫓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당장은 조금은 미미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지만 게으르거나 끈기가 없는 분들은
절대 온라인 창업으로 성공하실 수 야. 없습니다. 이게 명언이다, 명언. 네. 이 부분도 슬리피 씨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거는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야, 이게 더. 나 아니네, 나 아니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라인 창업으로 이제 나 대박 터트릴 거야, 나 한 방에 성공할 거야,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아, 네. 일확천금. 잘못된 걸 다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부터 차후 관리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서 창업을 준비하시기 힘들다면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그리고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저 디렉터 강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강유한 멘토님, 그 예. 부분은 그 너무 강요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단학가에서 이 백과사전처럼 온라인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목표를 잡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성취하세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언젠가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루어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소름. 알차게 미래를 준비하며 남은 군생활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창업을 꿈꾸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꿀팁을 전해주신 강요한 멘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가,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역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군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군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내 해군 바로 공개적인 이벤트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명동 한복판에서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네. 여러분, 여길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을 사귀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소품의 매력에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그거 배워봤거든요.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빨대 꽂은 거죠.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면서도 이게 뭐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와. 넌 생각이 많아 문제야 문제 머릿속만 쳐다보면 뭐해 각자 시간에 땀낼 시간에 Better make a move